네, 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절은 끝났는데, 그쵸. 코인은 하락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일단, 주말 동안 사실 이 움직임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더군다나 목 상태도 안 좋길래, 그냥 좀 영상을 좀 쉬었는데, 오늘도 목 상태가 좀 별로네요. 근데, 어쨌든 주요 시점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시장은 비트코인 차트로만 보면 이렇게 이제 횡보 구간이 맞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이렇게 리테스트를 계속하는 그런 움직임이 맞는데, 그리고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뭐냐, 이 기간을 세력들이 도미넌스를 올리면서 알트를 폭락시키는 그러한 용도로 써먹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 도미넌스가 거의 60%가 넘었고, 고점상으로 봤을 때는 61%를 찍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이게 잘 마무리가 되면 도미넌스가 이후에 꺾이는 걸 좀 봐야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두 번 찍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드렸던 이 원칙, 이제는 정말 보이실 겁니다. 현금 30% 이상,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비중 있어야 된다. 이거 계속 유지하면서 알트를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천천히 가셔야 된다. 조금씩.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면 어쨌든 정말 아프지만 대부분의 리테일들은 지금 아작이 났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아작이 난 다음에 이후의 상황을 보면 뭐 이런 상태를 찍었다 그래서 바로 반등이 온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러한 구간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지점을 형성을 해줬단 말이에요. 결국 이거는 목적이 뭐냐, 개미털기가 된다. 대다수가 알트장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항상 그거를 뒤통수를 쳐요, 세력들이. 그래서 정말 이 개미털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정말 빡세게 하는 게 문제거든요, 얘네들이. 진짜 너무 빡세게 해요, 개미털기를. 그래서 지금은 또 심지어 MM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점프에 있던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계속 떨궈서 다들 포기할 때가 저점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어쨌든 도미넌스가 여기서 뭐 끝날 거다 안 끝날 거다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있긴 한데, 거래대금이 아직 리플이 많이 높아요. 그죠? 리플이 많이 높아서 보통 비트코인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2021년에 상승장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알트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런 자리들. 그죠? 근데 도미넌스 빠진 게 여기서부터 빠졌거든요. 근데 이 직전에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면, 비트코인 거래대금이 거의 지금의 리플과 같은 거래대금이었어요. 그리고 이 알트들이 다 거래대금이 쫙 빠지고요. 비트가 뭐 마이너스 1%나 혹은 뭐 플러스 2%나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도 알트들이 막 4%, 5% 떨어지고, 그리고 심하면 뭐 10%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여기로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번 장은 2017년이랑 다르다, 그래서 알트장이 없겠다, 사실 2017년이 말이 안 되는 거였다라고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거의 뭐 동의를 할 때쯤, 암암리에 그때 이제 본격적인 알트장이 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조금 제가 아쉬운 거는 리플의 거래대금이 너무 높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락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돼서 도미넌스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어쨌든 좀 이걸 잘 마무리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좀 비트로 와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도미넌스를 올릴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은 계속 유지하되, 이게 언제 갑자기 알트장이 올지 모르겠구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알트장이 와요. 보세요. 여기서 한번 찍고 이 부근을 한 번 더 고점 갱신하고 그 다음에 죽었거든요. 2021년에. 여기가 이제 2019년 8월 달에 찍은 고점, 그 다음에 2020년 12월에 찍은 고점, 그리고 쭉 내렸다가 다시 재차 오른 다음에 알트장이 온 거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좀 참고했을 때 얘도 좀 이런 식으로 좀 더블탑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위에 뭐 63% 이런 데까지 더 오를 수도 있고요. 그거는 비트가 만약에 여기서 회복을 하고, 이런 데서 회복을 하고 쭉 올라갔을 때 신고점을 만약에 찍는다면, 그때도 도미넌스가 더 오른다고 했을 때는 뭐 63%, 65% 이렇게도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올라갈 때 알트장이 시작하려면 이제 좀 비트가 천천히 오르면서 알트들이 더 회복하고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알트장이라 보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계속 원칙 유지하시면서 그냥 천천히 진짜 알트를 모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저는 좋은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장은 끝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장은 이 비트코인 독주장, 그리고 뭐 비트코인 조정장, 그리고 거기에서 맞닥뜨린 알트들의 피해, 이런 것들이 그때가 되면 좀 시간이 지나면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어쨌든 제가 뭐 2월 초 정도까지는 이런 흔들기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알트를 쫙 빼버린 다음에 V자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MM들이 했다면 그러면 알트들이 2월 중순이나 이럴 때 좀 빨리 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저도 되게 죄송한데, 근데 이게 알트장 자체가 항상 갑작스럽게 와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요 체크할 부분을 좀 보면은, 여기 보면 9763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요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월봉을 보면은 얘가 요 몸통에 어쨌든 리테스트를 한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차트 구조적으로는 잘 만들었어요, 비트코인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쨌든 알트가 회복을 하면서 더 많이 회복을 하면 알트장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도미가 떨어지면 알트장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더 간다, 비트가 회복을 할 때 도미가 계속 오른다, 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쨌든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다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는 뭐냐, 도미넌스의 이 지점이 높을수록 결국 도미넌스의 저점이 되려면 이제 한 40%대나 혹은 30%대나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60에서 30에서 40%대 여기 가는 차이랑 뭐 50에서 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이런 지점에서 가게끔 지금 돼 있다. 이제 60%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올 알트장이 정말 클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걸 대비해서 MM들이 정말 이렇게 막 MM이랑 마켓메이커 해서 좀 시장을 조작하는 그런 애들인데요. 얘들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알트를 이 상황을 이용을 해서 더 떨궈서 진짜 속된 말로 개박살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렸던 패턴이긴 한데, 이 세이가 좋다 이런 것보다도 보시면 세이가 첫 알트장이 나올 때 진짜 개박살 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뭐 여기 이런데 상장 때 잡은 사람들은 진짜 죽을 맛이에요. 그때 보면은 4시간 봉으로 봐야 되나? 1시간 봉? 이게 다 보일진 모르겠는데 쭉 이렇게 땡겨 보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잡은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 진짜 지옥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런 자리 뭐 700 이런 데서 내가 잡았다 칩시다. 상장 때 뭐 이런 데 뭐 600 이런 데 잡았다 칠게요. 여기서 요 밑에까지를 쭉 보면 바닥 자리를 여기를 보면은 거의 마이너스 80%를 진짜 아작을 내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냐, 이 지점을 넘어서 4시간 봉으로 바꿔서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 지점을 넘어서 여기까지 갔어요. 1600원까지. 그러니까 시장을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드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쨌든 얘가 바닥잡이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데서 올라서 오케이 바닥 잡았어, 또 떨어지네, 바닥 잡았어,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 이게 진짜 악질 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7년하고 뭐 2021년하고 얘네들이랑 좀 다른 건 운전수가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애들이 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도미넌스 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더 좋은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일단 긍정적인 건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좀 눌림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어쨌든 좀 반등세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잘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 구조를 좀 잘 유지하면서 얘가 반등을 주면 좋은데, 어쨌든 이 주봉 마감이 되는 시점에 이제 한 1시간 정도, 1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요 위에서 좀 마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차트가 좀 되게 예쁜 차트가 되긴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아더 도미넌스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얘가 요 밑으로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차트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거를 이제 뭐 로그나 이런 걸로 해보면 이 차트를 이제 그리기가 되게 애매하긴 한데, 뭐 어쨌든 이 채널을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지점이 좀 바닥 구간이 돼서 반등을 주면은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항상 지금은 뭐 차트적인 부분, 비트코인 자체로는 차트를 보기가 조금 편한데 알트를 보니까 자꾸 이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알트장이 그래서 안 오느냐, 다들 안 온다라고 할 때가 사실 항상 알트장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도미넌스가 60%까지 갔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 상황만 보면 긍정적이에요, 나중에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한 것은 이걸 좀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한 게 현금 비중을 좀 챙겼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비중도 챙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좀 상황을 더 봐야 되고, 이번 주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정말 진짜 움직임이 무슨 진짜 주말 동안 사람을 좀 정신나가게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래서 진짜 이번 장이 끝나면 진짜 코인 그냥 약간 뭐 비트코인 사던가 해서 장투를 해야겠다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이런 움직임이 피곤해요. 그래서 사이클마다 알트장이 오면은 진짜 달콤한데 그 알트장에 가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항상 매번 겪지만 계속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오죽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조금 겪었을 때 좀 겪지 못한 부분들이 뭐냐, 항상 다들 들어올 때가 이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코인 언제부터 시작했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보통 다 2021년 2월부터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그때 시작을 했거나, 그렇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알트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의 거래 대금이 높지 않잖아요. 보면은 다 이렇게 알트들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너무 좋지만 떨어질 때는 오를 때의 변동성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다라는 건 반대로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변동성을 좀 생각을 잘 안 하고, 그걸 생각했으면 코인을 안 하죠. 항상 그걸 생각하면 코인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코인을 하는 이유는 큰 상승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승만 보고 오면 또 하락이 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따름인데, 어쨌든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우리들을 이 알트장이 가기 전까지 정말 많은 고통을 주면서, 이때도 보세요. 이때도 비트는 뭐 크게 봤을 때는 다 이러한 횡보의 구조를 지켰는데 알트만 개박살 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비트는 별 움직임이 없는데 알트만 지금 개박살이 났다는 거. 그럼 결국 이 구간들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알트장이 시작이 되면 이 도미넌스가 높았던 도미넌스에서 낮은 도미넌스로 본격적으로 떨어진 시기가 온다면 얼마나 많이 오를 것인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당장 이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너무 힘드니까 제가 어쨌든 천천히 온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래도 진짜 인내심이 바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투는 안 된다, 4848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유가 이걸 못 견뎌요 절대, 이런 상황들을. 근데 이걸 어쨌든 우리가 겪은 다음에 그렇구나 라고 해봐야 어느 정도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망가진 상태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거를 하기 전에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게 편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이유겠죠. 근데 어쨌든 뭐 상황은 상황이고 우리는 그래도 나름 현금 비중과 비트코인 비중 이렇게 잘 해놨다는 거, 그래서 그거 자체로 일단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잘한 거고, 저도 2021년에 이때 실수를 한 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엔 진짜 알트장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역대급 알트장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상승장은 이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역대급 장인 거잖아요. 그때 기억하는 상황이. 근데 그때 당시에 도미넌스는 70대에서 30 후반까지 간 거고, 지금은 61%에서 어디까지 갈 거냐, 혹은 여기보다 더 올라간 상태에서 어디까지 갈 거냐거든요. 그래서 결국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과정은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상승장을 짧은 기간 동안 주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흔들릴 상황이지만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천천히 내가 하던 대로 계속 우리가 했던 원칙들 잘 지켜나가면서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차트들을 어쨌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차트 혹은 이러한 형태의 수렴을 보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SOPR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얘가 어쨌든 뭐 좀 내려가도 이 위에만 있으면 결국 이거는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 S&P가 이제 좀 끝났다, 혹은 그런 고점이 나왔다, 딥시크발로 인해서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RS나 이런 거 보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뜬다기보다는 오히려 위로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한 번 더 남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코인이랑, 그러니까 주식도 이번에 사이클 좀 같이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코인 주식이. 코인이 조금 더 늦게 끝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코인이 끝나지 않았고 주식도 끝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시즌 종료의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시즌 종료.
정말 많이 나올 거다. 여기서는 계속 나올 거예요, 시즌 종료는. 근데 이제 중국도 유동성을 점점 공급을 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유동성을 주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우리한테 이제 어느 순간 트럼프가 코인 대통령이다라는 거, 그걸 이제 잊어버리는 시점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별로 오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알트들은 떡락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트럼프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아니다, 관세를 매기고 있다, 뭐 하는 짓이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대중 심리로 봤을 때는 다 투자를 하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포기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지나가 보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된다. 왜냐면 리테일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상승을 얘기할 때가 오히려 고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고 가는 것들은 좀 17년도의 장과 좀 닮아서, 알트장이 17년도에는 좀 늦게 왔어요. 11월 달에 오고 막 10월 말부터 오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길게 안 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좀 뭔가 조정 줄 거 줘가면서 기간 조정도 주고 하는 게 골치가 아프긴 합니다만, 좀 새로운 유형이긴 해서 골치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도미넌스가 높기 때문에, 낮은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높은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직 대부분의 알트 투자자들은 돈을 벌지 못했다. 덱스를 좀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리플이라던가 뭐 스텔라 루멘이라던가 이런 애들을 투자하는 사람들만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구메이저들을 투자하는 사람들만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정말 모두가 다 오르는, 흔히 말해서 진짜 무슨 개잡 코인들도 오르는 그런 장세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밈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그런 모든 코인들이 다 오르는 시점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다 나오고 사람들이 환희에 차야 저는 그게 시장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도미넌스가 꺾이지 않아서 그렇지, 본격적으로 꺾이는 시점이 오면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직 안 와서 되게 우리가 우울해하는 그런 부분이긴 해서 저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대응을 잘한 거예요. 정말 이제 뭐 제가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현금 비중도 없고 대부분 알트 몰빵으로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30%에다가 비트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도 이런데 알트 몰빵에 현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좌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말도 못 나와요, 진짜. 너무 숨이 막혀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숨은 그래도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우 힘들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아예 말도 안 나와, 숨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정리를 이번 주말에 많이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했을 건데,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트가.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몇 번 일어난 다음에 항상 시장은 갑자기 반전이 왔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뭐 당장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다 보면, 원칙대로 하다 보면 알아서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차트 구조적인 부분은 좀 잘 만들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상으로 이 구간들, 이 7일선을 좀 지켜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조금 애매하네요. 아직까지 좀 이걸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제 리테일 애들이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좌절이 되는 시기예요. 저도 진짜 이런 하락을 항상 맞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대응이 잘 안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 하락을 대비해서 4848만 하자니 날 버리고 올라갈 때가 문제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에 대한 딜레마는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러나 생본 비중을 앞두고 비트를 놔두니까 좀 그런 부분에 손해를 좀 봐도 어쨌든 여기서 지금 더 개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들을 다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더 눌려서 이런 자리들까지 왔겠지만, 결국 이 초록색 라인 안에 있고, 여기서 이렇게 매물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끝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지지 구간이 되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다만 김프가 높다, 이거는 좀 그래요. 네, 이 상태에서 무슨 김프를 뭐 40% 50% 만들 게 아니면 이 김프는 좀 위험한 김프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해외에서는 가격 변동이 없는데 갑자기 국내 거래소 혼자서 김프를 조정한다고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서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조마조마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항상 상승장마다 김프가 발생하는 건 어떻게 보면 통과 의뢰 같은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래서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한국거래소를 이용한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걸 좀 감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해외 거래소에서 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오랜만에 진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별 내용 없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영상이 다 그런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긍정적인 건 이런 걸 잘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수렴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도미넌스도 60%대를 넘었고 61.30이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 구간들과 거의 일종의 더블탑 형태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블탑이라는 건 사실 여기서 꺾여야 더블탑인 거고 더 올라가면 더블탑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러한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일단 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는 김포가 높다라는 거, 그리고 알트의 저점이 어딘지는 사실 잡기가 어렵다. 저점 자체를 잡는 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원칙을 잘 지키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그대로 쭉 나가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나중에는 정말 좋은 그런 장세들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